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네, 1월 17일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제 17주년 창립 17주년 세미나가 1월 17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한 3시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서 이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큰 주제가 코로나19 1년 재외동포 및 이주민 이슈를 들어보다 였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한 40여 명에 가까운 여기 유학생 그리고 또 유학 와서 또 선배 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코로나19 지난 1년을 좀 정리를 해보고 현안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 발표는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성대학교의 박우 교수가 코로나19의 정치, 중국의 사회, 거버넌스와 위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김재형 교수가 글로벌 생업 헤게모니 경쟁과 대한민국 K방역 모범이 놓친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박사 수료 중인 김천웅 학생이 코로나19 1년 중국 동포 유학생의 역할, 이런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주민 센터장이고 이 조영관 변호사가 코로나19와 한국의 외국인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19와 이 동포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박수 수료 중인 로버트 이스트 호프, 그 영국에서 온 유학생인데요. 이 영국, 유럽의 역병과 이주민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 문제까지 그리고 한중 관계 또 미국하고의 중국과의 관계를 이 코로나19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발표한 내용만 제가 별도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논의할 테니까요. 한 20분 정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지난 1년 코로나19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어떠한 또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동포세계 우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이 많이 예청을 해주시고요. 또 항상 들으시고 구독 신청 또 좋아요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한 20분 동안 진행되는 저의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건 코로나19와 이제는 동포 이슈인데요. 그래서 한번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동포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인데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요. 그리고 당면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지난 1년을 제가 한번 월별로 제가 기사를 쭉 썼던 거와 또 한국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월별로 한 줄로 이렇게 좀 키워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보시면은 재미있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1월 달에는 그 설명절이 있었죠. 그때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이산가족을 다량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었는데, 올해도 설 명절이 이제는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역시 또 가족하고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저는 3일날 출국 유예, 체류 연장 조치를 법무부 출입국에서 해줬죠. 그래서 당장 이 출국을 앞둬 있는 동포들은 그때는 뭐 중국이 좀 심할 때였으니까 출국을 꺼려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법무부가 어떤 출국 유예 조치를 취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출국 유예 조치를 받으신 분들, 뭐 내 주변에도 보면은 뭐 지난해 2월부터 뭐 지금까지 출국하지 않고 계속 출국 유예 받으시면서 한 달, 두 달씩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 체류 자격 변경도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동포들이 출국 유예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꼴이 되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 한참 저는 뭐 그 한국에서도 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또 뭐 이렇게 해서 한참 코로나가 발생이 상당히 두각이 됐었죠. 그때 이제 중국 동포 집거지, 뭐 대림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한국 언론들이 또 이런 따가운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많이 좀 서름도 겪고, 그리고 이 조선족에 대한 이 혐오 현상이 아주 뜨겁게 일었던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15 총선을 앞두고 또 이 조선족 게이트, 이 반중 정서의 하나의 일환으로 조선족 게이트라는 또 이런 현상까지 있어서 더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그때 이제 그 법무부 출입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단기 체류 관광 비자를 효력 정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C38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저기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C39 뭐 5년 복수 비자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효력이 정지돼서 이제는 국내에 새롭게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효력 정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폐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비자를 그 단기 체류 비자는 새롭게 신규로 발급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이 체류 기간이, 그러니까 그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던 사람들도 다시 나중에 복원이 되면 다시 이제는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월 달이죠. 5월 달에 들어서 이 법무부가 건설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준다라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전에는 뭐 몇 개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됐는데, 특히 이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건설 분야죠.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이 건설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해서 이때 때 아닌 이 학원가가 상당히 그 동포들로 인해서 다시 경제적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그때 장기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C38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있다 보니까 F4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F4 체류 자격이 그러니까 지붕 위에 닭이 되었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6월 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는 차별, 평등권 침해에 대한 공고를 했죠. 이 내용은 뭐 조영관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어쨌든 이 2월 달서부터 한 5개월 정도 계속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중에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은 취업 활동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체류 자격 변경도 안 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는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여 있고 생활고도 같이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혼 부부들, 그러니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왔는데 결혼을 앞두고, 뭐 그런 분들 결혼식을 못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출산을 한 분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중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라도 그래도 보내야겠다고 했는데, 뭐 법무부 출입국에서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비자를 F1이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이제 등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례들, 뭐 각양각색의 그런 고충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잘 수집을 해서 뭐 국회에서도 한번 그거 갖고도 토론회 갖자 해가지고 이 뭐 동북아 평화연대 쪽하고도 논의가 됐는데, 이 국회에서도 이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감염자가 나오고 막 이래서 국회도 이제 폐쇄가 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고충 사례와 호소는 여전까지도 계속 유효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부당에서는 여전히 남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이고, 8월 달에는 출입국 공무원들이 이제 동포들을 향해서 이 출국 유예를 받으려면은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는 비행기표가 이 항공사에 의해서 뭐 여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8월 달까지만 해도 이 중국행 비행기표가 상당히 비쌌죠. 그래서 이제 동포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출국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출국 유예 기간을 또 연장받고자 하는 동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이 출입국 공무원들이 일부러 출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핀잔을 줘가면서 이 출국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동포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국행 항공료였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거셔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이라는 이런 서술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중국행 항공료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출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그 비싼 비행기표를 암표라도 끊고 가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또 반발을 했던 이런 여론이 일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9월 달에는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의 긴급생활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죠. 8월 말서부터 이제는 9월 25일까지인가요? 그래서 뭐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동사무소는 이 동포들로 상당히 붐비고, 이 방역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하고 이렇게 좀 발뺌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내일 18일 이 재난지원금을 또 1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내일 이제 경기도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방문 취업 동포하고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인데,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법무부가 또 공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뭐 많이 언급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하거나 또 연장을 받을 때 이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 달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는 과거에 본의 아니게 이제 불법 취업을 하면서 통장으로 받았던 돈, 그래서 고용주들이 이제는 뭐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불법 취업을 해서 한 게 아니야 해서 그냥 그걸로 벌금을 물게 하고, 또 벌금을 물게 되면은 또 나중에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또 연장을 받을 때 또 발목을 잡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이 동포사회의 불만들,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 한국발 중국 출국길이 더 까다로워졌죠.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48시간 내죠. 이 핵산 검사 또 뭐 혈청 검사 이렇게 또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중국행 비행기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 동포들 사회에서는 차라리 그 비용을 낼 테니 갔다 온 셈 쳐달라. 그러니까 그 비용은 뭐 500이든 600이든 그 법무부 출입국에 낼 테니 우리 갔다 온 셈 쳐가지고 뭐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었다. 그리고 12월 달, 또 이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잡혔나 싶었더니만 다시 이제 3차 대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중인데, 물론 지금 뭐 백신도 개발돼서 이제는 접종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은, 지금 뭐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돼 가고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하는 뭐 그런 국민적 정서들도 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19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뭐 당면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번 그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동포들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국 동포분들, 그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또 체류 만료가 되신 분들, 뭐 국내에는 뭐 계속 체류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지만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죠. 그리고 또 지금 출국 강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출국 유예 받으신 분들 중에는 참 그 뭐 500만원, 600만원 비용 들어가면서 중국 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불법 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 여권 기간이 만료가 된 사람들, 지금 중국 대사관에서 그 여권을 재연장해주는 수속이라든가 이게 비대면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또 중국으로 가고 싶어도 여권이 만료가 돼서 그게 제때 또 여건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또 그런 사람들도 불법 체류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불법 취업에 직면해 있는 이 동포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 문제. 이것도 뭐 조영관 변호사님이 앞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장기 체류하고 있는 뭐 동포분들 국민건강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의료 사각지대에 냈죠. 그리고 체류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뭐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는 심각하게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말 뭐 인권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개 있어서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근데 보니까 제가 그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건강보험 문제에, 외국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6가지 점을 조목조목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제출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 건강보험 제도를 좀 현실성 있게 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 비정상화 문제, 물론 이거는 뭐 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뭐 사람들이,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뭐 우리가 그래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좀 같이 힘 모아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을 끝으로 한번 좀 모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해결 방안이 먼저 이 동포 지원단체, 뭐 활동가 입장에서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국내 동포 관련 뭐 지원 단체들이 뭐 여러 군데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활동가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상당히 그 목소리가 미약하죠.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사회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목소리가 이제는 기존의 한국 언론들이 좀 받아줘서 여론화 좀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러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언론 풍토라든가 그리고 현재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참 이 대중적으로 어떤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까지 목소리 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한국 정부에 바라는 거죠.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국내 외국인이 250만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제한 동포도 한 100만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에 정말 이 국민 중심의 어떤 이 코로나19 대책이 아니라 국내 차려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하고 동포에 관심을 갖는 그런 폭넓은 포용적인 이 코로나19 대응책을 한국 정부에 바라는 그런 거에 이제는 하나의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세 번째 이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낸 거는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갔는데, 뭐 우리 그래도 이제 KCN이 이 제한 동포 사회에서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냈었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누구죠? 김천웅 우리 그 선생님 발표할 때 정말 코로나19 작년에도 앞서서 뭐 대구 지역을 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어려운 여건 이런 거를 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 우리 유학생 측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발표를 마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결론적으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됐지만은 이 중국 동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쉽지 않은 해이다. 이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위기도 뭐 영구, 남아발공, 뭐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이 코로나19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국내 체류 동포 문제와 관련돼서 이 한국 정부, 출입국 당국이 여러 가지 취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은 더 이 코로나19에 뭔가 좀 그런 상황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 더 자꾸 출국을 강요하고 또 취업 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그 정책 일관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6년도 방문 취업을 도입을 하고 2007년도 본격화할 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중국 동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임기가 한 1년 좀 더 남으셨는데 어쨌든 이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이 중국 동포 문제를 좀 이렇게 봐주십사 하는 그런 또 여론에 좀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2021년 신년사를 통해서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고 또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이런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외국인들 같이 이 상생의 힘 협력 대상으로 보고 뭔가 그런 쪽에서 동포 정책이나 외국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